자, 이제 토지 등록 봅시다. 토지 등록은 그 맨 밑에 방금 전에 보셨듯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누가 국장이 조사 청량하여 등록해야 한다. 그 정도요. 넘겨보시죠. 토지 등록의 기본 원칙 및 절차인데 앞에서 나오듯이 지적은 국정주의다. 국가가 통일적, 효율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한다 그랬죠. 국정주의. 밑에 2번이 있나요? 직권 등록주의. 요건 등기하고 다르다 그랬죠. 직권 등록주의는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둘째 줄, 즉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 뭐가 있으면 토지 이동이 있다 나오면 이동이 있다 나오면 시군관에서 이동이 있겠죠. 거기 힌트요. 이동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 신청받아 누가 결정하는데 소관청이 결정하는데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다 해도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토지 이동이 있다 나오면 누가 결정한다고요? 소관청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 그 정도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2번이 시험에 간혹 나와요. 2번. 방금 전에 토지 이동이 있으면 그 말은 토지의 표시상 몇 가지요? 6가지에 대해서 새로 정해진다. 변경이 된다. 말소시키는 이동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 신청이 원칙이죠. 신청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조사 청량이 나오면 항상 구분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뭐가 이동이 있으면 조사하고 뭐가 이동이 있으면 청량할 것인가. 방금 전에 지적 청량의 내용이 뭐였어요?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게 한 것이 청량이었죠. 그럼 토지 이동 사유가 표시가 6가지이면 소재, 지번, 면적은 경계, 좌표, 면적이 아니죠. 그건 청량 대상이 아니다 할 때는 이동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소관청이 이동 조사를 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청량 대상이면 지적 청량을 하여 조사 청량한다는 말을 풀면 이동 조사하는 내용도 있고, 이동 조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은 경계, 좌표, 면적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기 위한 것이 청량 대상이면 표지상을 나누면 소재가, 지번이, 면적이 바뀌면 이건 청량 대상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이동 조사하여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이 없으면 직권 등록주의니까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지금 2번은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하는 절차가 어떤가 그걸 쭉 풀어놓은 거예요. 항상 지금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배우시기 전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뭐라고요? 토지 이용에 관한 법이 아니고 뭐 토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 목적이니까 토지 표시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이동이라지 여기 이용이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지금 토지 이동 조사 계획할 이동 자리에 이용 넣어서 2번 나왔어요. 그 밑에 순서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있나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할 때 이동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용 그렇게 하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하는 절차는 지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조사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수립했다면 토지 이동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한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어디에 적고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해요. 다 이동 자리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동 조사부 작성.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배울 겁니다. 토지 이동이 있어서 지적 공부에 이동이 된 내용대로 바뀐 내용대로 지적 공부를 정리하겠죠. 그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어요.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어디에 올린다고? 마지막에 지적 공부를 이동이 된 내용대로 다시 정리한다, 바꾼다 그 말입니다. 뒤에 생략된 말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든 다음에
토지 이동한 내용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한다 그 말이죠. 정리한 내용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새로 바뀌었다면 뭐도 바꿔야 돼요. 항상 토지에 관한 공시는 지적하고 등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표지사항은 뭐가 기준이고 대상이 기준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을 항상 같이 가져가셔야 돼.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이동이 토지 소유에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조사했죠. 이동 정리 기리스 만들어서 이동 정리 기리스대로 지적 공부를 바뀐 내용으로 정리했죠. 바뀐 내용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바꿨다면 모두 일치시켜야 돼요. 등기부도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에 정리했던 말이 이동 정리한 내용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면 등기부도 일치시켜야 되니까 등기 촉탁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동이 되어서 정리한 내용을 토지 소유자가 모를 수 있나요? 토지소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해보. 지금 직권이니까 소유자 모를 수 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도 한다 안 한다? 소유자에게 통지 여기 생략된 말이야. 나중에 다음 주 가시면 지적 정리한 다음 이걸 다시 배우시는데 밑에 적으시라고. 동그라미 6번에서 등기 촉탁 및 소유자에게 통지 적으시면 돼. 등기 촉탁 및 번호를 한 개 더 달아가지고 등기 촉탁 및 소유자에게 통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옆에 기출지문 있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용 자리에 뭐가 이동이 이렇게 시험 낸다니까 아들이. 그것도 최근 문제까지 나왔잖아요. 28회 때 옆에 나와 있죠. 2번은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까지는 맞죠. 이동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던가요? 없다고. 그 나중에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이 필요한 게 4개 딱 있어요. 그 4개 빼고는 이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들어가면 안 돼. 그 밑에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의해서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 어디 적어라? 조사부에 현황을 적어야 한다. 그죠? 조사부 적은 다음에 어디 작성하고요?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하고 촉탁 대상이면 등기 촉탁하고 직권이니까 소유자 모르니까 통지한다. 거기 생략된 말이. 됐죠? 넘겨보세요. 필지도 시험에 구체적으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필지는 방금 전에 토지의 등록 단위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맨 밑에 3번 있네. 3번 필지 획정의 원칙 있죠. 이렇게 암기해요. 나중에 필지는 닫혀있는 폐합된 다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지 모양은 사각형도 있을 수 있죠. 삼각형이 있을 수 있죠. 다 1필지가 이렇게 선에 따라서 이렇게 닫혀 있겠죠. 이렇게 요 1필지 획정 기준은 이렇게 이야기해. 나중에 어차피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 필지 획정 요건이 지지지 소축 등 이렇게 암기해. 줄이면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져야만 1필지가 되는데 이게 기본인데 어떤 동일성이 있어야 되고 뭐가 연속되어야 되는 거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 그럼 1번에 뭐 지번 부여 지역이 뭐 동일할 거. 1필지가 되려면 여기는 무구동이고 여기는 다운동이면 1필지가 돼야 안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것이 토지 표시를 정하는 것이 지적의 목적이면 그러면 필지가 되려면 지번 부여 지역인 리동이 같아야 돼. 그러면 리동이 다르면 1필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고. 두 번째 용도 동일의 원칙. 토지 용도가 동일할 것.
오늘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1필지 안에 과손이 있고 대가 있다고. 이거 1필지 되겠어요? 큰 원칙이 1필 1목조이야. 1필지 안에는 지목이 몇 개 있다고? 1개. 지목이 같을 것. 그 다음에 3번에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금은 계속 동일성을 배우고 있죠. 지금 소유자가 1필지 안에 갑하고 을하고 소유 다르면 1필지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축척 동일 1필지 안에 한 개는 요만큼은 600분의 1이고 요만큼은 1200분의 1이야. 1필지 될 수가 없어요. 축척 동일의 원칙. 그 다음에 연속성 향이 나왔네. 집안이 연속되어 있을 거야. 보세요. 여기 1필지인데 요만큼 여기 있고 여기에 도로가 있어. 또 1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끊겨져 있잖아요. 1필지가 되려면 집안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1필지가 되려면 등기가 된 것은 등기가 된 것끼리 1필지가 되고 등기가 안 된 것은 미등기는 미등기끼리 1필지 되는 것이 등기한 것하고 등기가 안 된 것하고 1필지 될 수 있나요? 공시할 수가 없지. 그래서 줄이면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져야 1필지 되는데 그걸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네?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 같을 것. 축척이 같을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될 것. 네. 요 1필지 요건을 알고 계셔야 다음 주 가시면 이렇게 100번지하고 101번지를 각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 같은데 이걸 합병하고 싶어요. 합병한다 그러면 중간에 요거 경계는 선은 말소시키고 면적을 합치면 되겠죠. 그 1필지 요거 합병이란 말이 1필지로 만들겠단 말 아니야. 그 1필지 요건 요걸 다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필지 획정 요건 6가지는 합병 요건하고 일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나중에 다음 주 가시면 요거 지지지 소속 등에서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1필지 획정 요건 6가지인데 요건 나중에 뭐 요건이기도 하다? 합병의 요건이기도 하다. 그렇게 나중에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하단에 양입지 있나요? 양입지. 편입지라고도 하는데 양입지. 시험에는 최근엔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1필지가 있는데 1필지 주된 용도가 과손이에요. 과손에 물 되려면 유지가 있어야 되겠죠. 물이 고여 있는데. 예? 그러면 1필지가 여기 1필지인데 주된 용도가 과손이고 일부가 뭐가 있어요? 유지는 올표입니다. 물이 고여 있는 것. 그러면 1필지에 2개 용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1필 1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된 용도 토지를 1필 주된 용도에 편입시켜서 한 개로 만들겠다. 이것이 양입지야. 편입시키겠다고. 주된 용도에. 이게 양입지 편입지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양입지란 1필 요건 중 토지 일부분에 뭐가 용도가 다른 경우에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지 않고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하여 한 개로 만들겠다. 것이 양입지 이론이야. 넘겨보세요. 요건이 있죠. 요건. 양가를 번에 주된 용도 여기서 과손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에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뭐 도로 구구는 그냥 두지 않고 한 개로 주된 용도에 편입시켜서 1필지를 만들겠다는 거야. 주된 용도 토지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도로 구구는 양입되어서 1필지로 2번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 과손의 유지가 있다. 물이 고인되어 있다고. 그것도 한 개로 합쳐서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시켜서 1필지를 만들겠다. 거기에 양입지 또는 편입지 요건이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도로 구거 접속 둘러싸이는 토지는 1필지가 된다. 그 말이죠. 시험은 3번이 나오겠지만 양입지 제한 그 말은 별도 지목인데 주된 용도에 편입되지 않고 별도 토지로 구분해서 2필지가 돼야 되는 것. 양입되지 않는 것. 첫 번째 종된 용도 토지 지목이 뭐다? 과손이 있고 과손 내에 건축물이 있을 수 있나요? 대는 가격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그러니까 주된 용도가 과손이고 종된 용도가 토지가 있는데 이게 지목이 뭐이면 대이면 면적 관계없이 양입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대가 과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별도 토지로 구분해라 그 말입니다. 양입지 제한이니까 원칙은 양입된다 그 말은 종된 용도 토지를 어디에 편입시켜서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개로 만드는 것이 양입지인데 양입지 제한이다 그 말은 종된 용도 토지지만 지목이 대이면 양입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요? 별도 토지로 분할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몇 프로? 10%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시험에 과손이 주된 용도가 3,000이다. 제곱. 예? 여기 유지가 301이야. 10% 초과요 아니에요? 초과니까 양입이 된다고? 양입이 안 되고 별도 토지로. 아시겠죠? 3,000인데 딱 300이면 10% 초과입니까? 아니니까 양입시키겠다고. 그 다음에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는 관계없이 얼마? 330을 초과해요. 과손이 5,000이야. 면적이. 예? 유지가 331이야. 그럼 10%는 안 되죠? 안 돼도 330은 초과해야 하네요. 초과하니까 별도 토지로. 대는 면적이 50이야. 대. 종된 토지 지목이 대가 50이죠. 물론 대는 면적 따져야 안 따져요? 따지지 않고 대이면 무조건 양입되지 않는다. 시험에 모의고사 간혹 나오고 시험에 안 나온 지는 제법 되었어요. 밑에 그림이 있죠. 그림. 대이거나 유지인데 주된 용도가 얼마요? 3,000인데 유지가 얼마요? 310인데 10% 초과죠. 과손이 얼만데? 3,000인데 유지가 350이면 330 초과죠. 그것들은 양입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나오는 부분이 공간정보관리법상 등록사항입니다. 소재는 잘 바뀌어야 한 봐요. 소재는 무슨 동 그 말입니다. 지번 앞에 붙이는 게 무슨 동 무슨 리죠. 지번 부여지역이 리동 아니야. 소재는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으면 소재는 잘 안 바뀔 거 아니야. 시험은 거의 안 나오고 나중에 몇 파트에서 암기사항이 나오긴 해요. 소재는. 그러면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지번부터 나와.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 경계 네 파트가 나와요.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필지마다 하나씩 부여한다.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자기 동네니까 자기가 부여해야 되겠죠. 누구로부터 위임받아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기관 위임받아서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로서. 그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지번 부여 효과 있죠. 그건 나중에 보시고 밑에 3번에 지번의 표기와 구성 있죠. 이전에 지번은 한자로 막 표기했거든. 지금은 지번은 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은 본번하고 부번으로 구성해요. 본번만 있는 것도 있고 본번 뒤에 부번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뭐 150-1 이렇게 읽죠. 대시로 표시하는 거 부번 이렇게 표시해요. 지번은 기본으로 뭘 표시한다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고. 그러면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지적도 있죠. 이렇게 짝이고 임야 대장이 있으면 임야도가 짝이에요. 그럼 여기에 올라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임야 대장에 올라갈 임야도에 올라갈 지번 앞에는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 붙이는가? 산자를 붙여요. 그러면 만약에 산 100번지란 말은 이건 어디 올라가 있다고? 임야 대장 임야도. 산자가 빠졌다 그 말은 뭐예요? 토지 대장에. 이렇게 구분한다 그 말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아라비아 숫자 앞에 뭐? 그 나중에 암기할 때 앞산 이렇게 암기해. 앞산. 기출문제 물어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 붙인다. 앞에 임자 붙인다. 앞산이요. 앞산.
따라서 집은 숫자 앞에 산자가 붙은 것은 지목이 임야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임야 대장, 임야 도에 등록된 토지다. 이것도 모의고사 함정이죠. 산 100번지 다는 집어는 지목이 임야이다. 산자가 붙었다는 말은 지적 공부를 구분해서 임야 대장, 임야 도에 올리겠다는 토지지 무조건 지목이 임야다 그런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2번 집어는 본번과 부분으로 구성한다. 본번과 부분 사이는 뭐로 표시하고? 우리는 다시 하잖아요. 영어로는 대시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표시는 대시로 표시하는데 뭐로 읽어라? 의로 읽는다. 100의 1, 100의 2. 그 배웠으니까 다시 하지 마시고 없어 보인다. 예. 자, 그래서 구성은 집어는 본번으로만 되고 100번지만 되어 있는 것도 있겠죠. 집어는 본번과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본번 없이 부분만 있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번 부여 방식 있죠. 맨 밑에 지번 부여 단위에 따른 분리해서 넘겨보시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지역 단위법, 도엽 단위법, 단지 단위법 있죠. 뭐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닌데 지역 단위법은 기억에 지번 부여 지역을 세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이 좁다, 넓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넓지 않기 때문에 한 개로 그냥 쭉 연결해서 쭉 부여한다 그 말입니다. 지역이 넓으면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을 세분하지 않고 그 말은 2번 지역 단위법은 지역이 넓지 않거나 지적도 임야도가 장수가 적은데 적합하다. 시험 안 나오는 거예요. 도엽 단위법은 지적도가 여러 장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야. 많다는 것은 지역이 좁다 넓다고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일필지 지번 부여 지역을 지적도 임야도 도엽별 도면별로 장별로 세분하여 지번 부여하는 게 도엽 단위법. 지역이 좁은 지역은 지역 단위법. 단지 단위법은 아시죠? 1단지 2단지 나누어서 시험은 2번이 나와요. 기본 위치에 따라서 북서기본법 북동기본법 번호를 매기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그게 기본 부여요. 현재 우리나라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매겨요. 이게 한 개 지역이면 북쪽에서 북서에서 이렇게 매겨서 남동에서 여기 끝난 게 북서 기본이야. 북동은 뭐요? 여기서 매겨서 이렇게 나가겠죠. 옛날에 한자 쓰시는 분은 이렇게 써 나가시잖아요. 한자권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써 나가죠. 그래서 지번을 매기는 것은 북동 기본법이 아니고 북서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남동으로 끝을 내는 게 북서 기본법. 나중에 북서 기본법은 토지 분할할 때 예외가 있긴 합니다.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에서 뭘 채택하고 있다고요? 북서 기본법이니까 2번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에서 북서 기본법을 원칙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림이 있죠. 북서 기본법, 북동 기본법. 번호를 어디부터 매겨서 시작할 것인가. 그게 북동, 북서, 그게 기본이고 현재는 북서 기본법을 취하고 있다.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는 사행식은 뱀이 기억한다 해서 사행식이요. 불규칙한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에 가면 지번이 쭉 일률적으로 쭉 돼 있는 거 아니죠. 번호가 그게 사행식이야. 기우식은 홀수기 짝수해서 홀짝으로 이렇게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1, 2, 3, 4 이렇게 한쪽은 홀수 한쪽은 짝수기 기우식이야. 어디에 많이 쓰겠나요? 니은에 도로가 발달한 시가지 지역에서 적합한 형태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홀짝 매겨가는 게 기우식이다. 넘기시고 단지식은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4번에 지번의 표기 형태
지금 1번에 평행식 지분이 있죠. 니은처럼 77, 77의 1 그걸 쓰고 있겠죠. 평행식이 뭐인가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현재 지분을 부여하는 것은 본본하고 부본으로 구성한다. 그걸 배우셨죠. 그게 시험 나오고 지금 이름을 붙이면 뭐요? 평행식으로.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 29페이지 5번입니다. 토지 이동 시의 지분 부여 방법. 그게 이제 시험에 두 문제까지 나와요. 최대 나오면. 지분만 가지고 두 문제 내게 돼요. 자, 지분은 다시 원칙 누가 부여한다고요? 당연히 자기 시군관의 자기 지역이니까 지적소관층이 지분 부여 지역 리동비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지분 부여의 원칙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간다 그랬죠. 북서기본법 3번 체크하시고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시 지분 부여 원칙하고 예외 있죠. 신규 등록 전환은 지분 부여 방식이 똑같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원칙 보니까 뒤에 지분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 밑을 인접 토지 본본에 부분을 붙여서 지분을 부여한다. 자 보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 이해만. 지분을 부여할 때 지금 여기가 지분 부여 지역 무고동이에요. 지금 무고동. 무고동은 바닷가가 없네. 무슨 동이 있나? 방어동. 방어동. 이번에는 3, 4월 달에 일산동 할게. 네. 방어동에 있어요. 여기 지분이 쭉 매겨져 있겠죠. 여기 바다를 매립했어요. 없던 토지가 생겨났죠. 신규 등록이야. 그럼 여기 매립한 인접토지 지분이 만약 100번지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인접토지 본본이죠. 본본에 뭘 붙이라고? 부본을 붙이라고. 100의 1 이렇게. 아시겠죠? 등록 전환은 앞에 방향성이 어디에 있던 토지를 어디로 옮긴다 그랬어요? 임야 대장, 임야 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게 등록 전환이야. 그럼 여기 주위에 임야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 임야 3 몇 번지 돼 있겠죠? 300번지야. 요 토지가 형질이 바뀌어서 토지 대장을 만들게 되었다고. 예? 여기는 토지 대장 등록지고 여기는 임야이어서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야. 지금 지분이 다르겠죠. 그러면 여기 임야 도에 있는 요 300번지를 지목을 전으로 바꿀 수 있는 임야를 개간해 가지고 돌 다 캐내고 파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토지 대장으로 넘어온다고. 그게 등록 전환이야. 그럼 여기 토지가 50번지야. 등록 전환할 때도 인접 토지 본본에 뭘 붙이라고? 요 지분을 없애고 50에 1로 붙이라 그 말이야. 됐어요? 신규 등록이거나 등록 전환은 왜 같이 취급하는가? 신규 등록할 때는 없던 토지가 생겨난 거죠. 등록 전환도 토지 대장 입장에서 보면 토지 대장이 없던 토지가 넘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분 부여할 때 똑같이 취급한다고.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지분 부여 방식 원칙은 인접 토지 본본에 뭘 붙이라고? 부분을 붙이는 원칙이다. 됐죠? 그 예외가 이제 시험 잘 나온다는 거야. 예외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부여 지역의 밑줄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원칙을 1, 2월 달은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을 잡으시라고 해. 원칙이 이해가 되시면 예외까지 공부하시고 원칙이 틀어져 버리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방어동에 요 동네 최종 지분이 300번지야. 300번지. 바다를 매립했는데 여기 매립했다고. 원칙은 인접토지 본본 300번지에 부분을 붙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마침 매립한 토지가 신규 등록 토지가 최종 지분 본본 옆에 매립했다고. 그럼 굳이 300의 1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분을 붙이는 게 관리가 편하게 하겠나요? 본본만 있는 게 편하겠어요? 본본이 편하지 관리가. 그러니까 지금 원칙은 신규 등록이거나 등록 전환이면 원칙은 인접 토지 본본에 부분을 붙이는 것이 원칙인데
마침 매립하여 신규 등록한 토지가 그 지분 부여에서 최종 본번에 최종 지분에 인접하여 매립하게 되면 굳이 의일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뭐를 본번을 부여하라고 301로 하라 그 말입니다. 됐죠? 기억의 대상 토지가 그 지분 부여 지역 안에 최종 뭐요? 지분에 인접하여 있다. 300번지가 최종 지분인데 매립한 토지가 300번지 옆에 매립했다고. 그럼 301 할 필요 없이 301로 붙여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밑줄 멀리 떨어져. 여기 방어동이 있는데 섬이 하나 발견되었다고. 섬이 미등록 도서 섬이 발견되었어요. 그럼 여기 300번지죠. 네? 301 하는 게 낫겠나요? 301번지가 낫겠어요. 301번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번 붙이지 말고 관리가 불편하니까 301번지로. 세 번째는 여러 필지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매립한 토지가 여러 필지야. 여기 매립했다고. 여기 한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를 매립했다고. 그럼 보세요. 여기 200번지죠 지금. 100번지면 100, 100의 1, 100의 2, 100의 2 쭉 해서 부분을 쭉 붙이는 게 관리가 편해요? 아니면 101, 102가 나아요? 보세요. 여기 매립한 토지가 여러 필지죠. 요 지역의 최종 지분이 몇 번지야? 300번지죠. 그러면 원칙은 인접 토지에 부분을 붙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100의 1, 2, 3보다는 최종 지분이 300번지잖아요. 301, 2, 3, 4, 5가 이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신규 등록이거나 등록 전환이면 원칙은 인접 토지 뭐에 본번에 뭘 붙여라? 부분을 붙이는 원칙인데 마침 신규 등록한 토지가 최종 지분에 인접하여 있으면 굳이 의의를 할 필요 없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뭐를? 본번을 붙이라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불편하니까 의의를 하지 말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하고, 여러 필지이면 의 1, 2, 3, 4 하면 불편하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하세요. 원칙과 예를 꼭 구분하시고 나중에 뭐 암기할 때 최멀려 이렇게 암기해. 최종 지분에 인접하여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필지 이렇게 암기해요. 요 경우에는 뭐 한다고? 인접 토지에 본번을 붙이는 게 부분을 붙이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뭐를 붙여라? 본번을 붙인다. 원칙 예외를 이해하시고. 분할시 지분 부여 있죠. 분할시 보세요. 토지 분할한다. 여기 100번지인데 1필지가 100번지예요. 이걸 쪼개고 싶다고. 지분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면적도 쪼개고. 그러면 분할하게 되면 지분을 다시 부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 북서 기본을 원칙으로 하고 있네. 이렇게 좌우가 있으면 어디부터 지분을 매겨야 돼요? 북서 기본이면 이렇게 매겨야 될 거 아니야. 좌에서 우로. 그죠? 그러면 상하로 쪼개면 이렇게 쪼개면 상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1필지는 분할 전 지분 100번지죠. 로 하고 나머지 1필지는 요 동네 본분의 최종 부분이 100의 5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여기 100의 1, 2, 100의 5까지 갔다 그 말은 뭐예요? 100의 1, 2, 3, 4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100의 1로 하면 중복되겠네. 그러면 본번에 최종 부분이 몇 번인지 봐야 되겠죠. 부분의 다음 순번 얼마요? 100의 6으로 하라 이렇게. 분할할 때는 1필지는 분할 전 지분 100번지로 하고 나머지 필지 토지는 뭐예요? 본번에 100번이 갖고 본번에 최종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야지. 중복을 피해야 되니까 최종 부분에 다음 순번에 부분 100의 6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예외가 있다. 쪼개고 보니까 여기에 건축물이 있어. 주거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처음에는 분할 전에는 100번지였잖아요. 근데 쪼개버리니까 100의 6 돼버리네. 불편하네 여하가. 그러면
예외로 원칙은 이렇게 매겨서 지분을 부여하는 원칙인데 분할된 후에 주거 사무실이 있죠. 여기부터 먼저 우선 부여해야 돼. 그럼 여기가 몇 번지? 100번지. 여기가 얼마? 100의 6으로. 예외입니다. 북서 기본은 원칙은 이렇게 좌에서 우로 매기는 원칙인데 분할하고 보니까 주거 사무실 등인 건축물이 있으면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분을 우선 부여하는 그게 예외예요. 분할 보시니까 원칙은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 지분은 분할 전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분은 본번 여기 100번지였죠. 본번의 최종 부분을 찾아봐야지 최종 부분의 다음 순번으로 부분을 부여하는 원칙이죠. 예외 밑줄. 이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다. 예외다 그랬죠. 주거 사무실 있는 필지에 대하여 분할 전 지분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 100번지를 먼저 줘라 그 말입니다. 함정은 토지 소유자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먼저 우선 부여해달라고 신청했어요. 토지 소유자 신청했어요. 토지 소유자 신청에 관계없이 분할된 토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으면 신청 관계없이 소관청은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분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 됐죠? 넘겨보세요. 합병 시의 지분 부여. 밑에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세요. 합병이다. 여기 갑소유 토지인데 합병시킨다는 말은 앞에 요거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갖춰야 된다 그랬죠. 소유자 같아요 안 같아요? 축척이 같아야 돼요. 이거 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번지, 101, 102번지 세 필지를 합병해요. 합병하게 되면 필요하게 된 경계는 말소시키면 되죠. 면적을 합치면 되죠. 그러면 보세요. 앞에서 지적 청량할 때는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하는 게 지적 청량 대상이죠. 합병하게 되면 경계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렇게 쪼개져 있다가 합병하게 되면 경계가 바뀌잖아요. 면적도 합쳐야 되니까 바뀌죠. 이거 청량해서 경계 없습니까? 그냥 말소리만 시키면 돼. 면적은 청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각각의 필지 면적을 합산하면 되죠. 그 지목처럼 합병도 청량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분할은 청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분할은 다시 경계도 정해야 되고 면적도 나눠야 되니까 분할은 지적 청량 대상이지만 합병은 아니라고. 그럼 여기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잖아요. 합병한 다음에 지분 한 개를 만들어야지 1필지니까. 그럼 뭐로? 합병 대상 토지 지분 중 선순위 지분을 합병 후에 지분으로 하라 이렇게요. 합병 후.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었다고 101번지에 그럼 합쳐버리면 100번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야는 불편하네. 건축물의 주소가 다 뭐요? 101번지로 날라왔을 거 아니야. 100번지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토지 소유자 신청해야 돼. 토지 소유자 신청해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 101번지죠.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분을 합병 후에 지분으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그때는 100번지를 하면 안 되고 건축물이 있었던 101번지로 한다. 원칙은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분 중 선순위 있죠. 선순위 지분을 합병 후에 지분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분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분을 합병 후에 지분. 그건 좀 이따가 박스 보시면 되고. 예외 밑줄. 예외는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뭐가 있다?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분 여기 101번지였죠. 지분을 합병 후에 지분으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그때는 그 지분 건축물이 있는 101번지를 합병 후에 지분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분할은 토지 소유자 신청 관계없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우선 부여해야 되고 합병은 건축물이 있는 지분을 합병 후에 지분을 해라 신청하면 그때는 신청받으면 소관청은 건축물이 있는 지분을 합병 후에 지분을 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시험에 나와요. 자 보세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지금 첫 번째 경우에 합병전 보니까 205, 206, 207번지죠. 합병해요. 선순위 지분이 205번지죠. 그럼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분이 붙은 것만 쭉 돼 있죠. 부분 10의 4, 10 쭉 남아있죠.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지분이 본번이 몇 번이에요? 부분이 빠른 것이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분 10의 4로 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부분이 붙은 지분하고 본번만 돼 있는 것 같이 있죠. 그러면 뭐 부분 붙은 건 빼고 본번으로 된 것 중에서 선순위 지분 됐나요? 472 본번은 빠르지만 뒤에 부분 붙은 건 빼고 본번만 된 게 480하고 482죠. 그럼 몇 번지? 480을 알아야 돼. 밑에 그림이 있듯이 10하고 10의 1, 11번지가 있는데 11번지 이상의 건축물이 있죠. 원칙은 합병하게 되면 몇 번지를 해야 하는데 10번지를 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 신청을 넣으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번 11번지를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신청을 받으면 11번지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6번에 지적 확정 청량 밑줄 내용이 어렵습니까? 많이? 좀 낯설 뿐이에요. 그죠? 이제 동네 다니면서 온천지 이제 집은 막 쳐다보다는데 이게 습관이거든. 불규칙하게 되어 있으면 아 이게 사행식이구나. 그 옆에 친구가 야 사행식이 뭐야? 무식한 놈. 사행식도 모르나 또 이제 아는 체하고 이렇게. 그게 과정 아닙니까? 도로 진짜예요. 도로가 있으면 막 이쪽에 지분 보고 이쪽 지분 막 뛰댕기는 아들이 있어요. 홀수가 쭉 돼 있는지 짝수가 돼 있는지 이렇게 기우식 그러지 마라 죽는다. 도로 뛰댕기다가 자 보세요. 지적 확정 청량은 앞에 지적 청량할 때 개념 정의를 했어요. 지적 청량은 토지를 지적구무에 등록하기 위해서 경계좌표 면적을 정하는 것 아니면 지상의 경계점을 표시하는 거 복원시키는 거죠. 말뚝 박아주는 거. 그게 지적 청량이죠. 확정 청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 하는 청량이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짝꿍이 지적 확정 청량은 어떤 사업이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하는 청량이 지적 확정 청량이다. 자 보세요. 요 동네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이에요. 낙후된 지역이죠. 요걸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반듯하게 만들겠다 그 말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지금 촌이야. 대부분은 전, 답, 임야 뭐 도로도 있겠죠.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 필지수가 많은 동네입니까? 필지수가 적겠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사업을 끝낸 다음에 필지하고 사업 시행 전 토지 필지하고 필지수는 어디가 더 많겠어요? 토지 가격은 어디가 더 높아요? 그러면 여기 시행 전, 후가 토지 가격이 넘게 올라가겠죠. 필지가 전하고 후하고 필지수는 어디 더 많겠어요? 촌에 가면 토지수에 한 사람이 3,000평 가지고 있잖아요. 소유자가 지분도 많지는 않아요. 소유자가 농사 짓고 있다고 500평이 1필지잖아요. 그럼 이걸 쪼개버리면 필지수가 더 많아지겠지. 전보다는 후가. 그러면 이걸 싹 밀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도시개발 사업하면. 그러면 여기 지분 매겨야 될 거 아니야.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한 지역의 청량이 뭐라고요? 지적 확정 청량은 새로 싹 종전의 지적 공문을 싹 다 없애고 새로 싹 다 정리해서 청량해서 새로 다 만들겠다. 지적 공문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 확정 청량이에요. 그러면 여기 본본이 10개가 있었다. 10개가. 동네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림만 옮겼을 뿐이에요. 같은 토지 아니야?
그러면 요 본번 가지고 여기 맥이라 그 말 아니야? 그런데 요 본번이 여기에 새로 부여할 수보다 적을 수 있다. 여기에 필지수 더 많다는 거야. 다 부여 못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종전 토지 지번 중 본번만 가지고 확정 청량을 실시한다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났죠. 끝난 다음에 필지를 나눴죠. 다. 여기 지번 부여할 때는 종전 토지 부분번 같은 건 빼고 뭐만 본번만으로 부여하라고. 그런데 필지 수가 더 많네. 다 부여할 수 없죠. 예외가 있어야 되겠네. 단지로 나눠가지고 하든지 그거 있어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게 되면 확정 청량하게 되면 지분을 부여할 때는 본번만 가지고 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본번도 못 쓰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본번하고 밖에 본번이 같을 수 있나 없나요? 여기 100번지인데 여기 100의 1이 있어요. 밖에. 본번은 같잖아요. 이걸 못 써. 도시개발 사업 지구하고 이렇게 걸쳐 있을 수 있나 없나요? 같은 토지 1필지인데 도시개발 사업 지구를 쪼개다 보니 이렇게 반이 쪼개질 수 있나 없나요? 경계에 걸쳐 있죠. 요 본번은 쓰지 말라고. 본번만 쓰는데 안 밖에 갔거나 걸쳐 있으면 중복 가능성이 있으면 쓰지 말라고. 안 그래도 본번이 적은데 이것도 쓰지 마라 저것도 쓰지 마라 했죠. 그러면 여기에 새로 부여할 지번수 필지수가 더 많죠. 다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밑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어떤 청량? 짝꿍이요. 도시개발 사업 완료됐다. 확정 청량이죠. 둘째 줄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의 지분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지분을 제외한 뭐만 본번으로 부여한다. 본번 중에서 두 가지를 뺀다 그랬죠. 기억에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 도시개발 사업 지구 아니죠. 안에 종전 지번과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을 때는 쓰지 말라고. 그 본번은. 두 번째는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으면 쓰지 말라고. 본번만 부여하는데 안 밖에 갔거나 걸쳐 있으면 쓰지 마라. 중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됐죠? 예외 밑줄. 종전 필지수가 적다 그랬죠?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을 때는 번호를 다 못 매길 거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한다? 블록 단위로 나눠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 부분을 보세요. 어쨌든 여기가 본번이 10개밖에 없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한 10개밖에 없어요. 여기 필지가 20필지야. 다 부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누라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그래서 10번, 11번지, 12번지, 13번지 이렇게 본번 한 개 주고 요 단지가 같잖아요 지금. 요 단지 안에 10의 1, 10의 2, 10의 3. 여기는 본번 한 개 주고 그 다음에 11의 1, 11의 2 부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게 지금 뭐로 나누라고요? 블록 그 말은 단지로 나누어서 블록 단위로 하나의 지분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지분을 부분을 부여한다. 니은 그 지분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밑줄에 보세요. 그 지분 부여 지역 무구동이면 무구동 최종 본번이 만약 200번지다. 그러면 다음 순번부터 뭐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요 동네가 지금 무구동이에요. 무구동. 요만큼은 도시개발 사업 했죠. 여기 종전 지분수 가지고 다 못 매기죠. 새로 부여할 지분수보다 이게 적다고. 그러면 단지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그 지분 부여 지역 무구동의 최종 지분이 500번지야. 그러면 500번지 안에는 1번지부터 500번지까지 있다 그 말 아니야? 요 안에 건 쓰지 못하겠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몇 번부터 501, 502, 500이라 그 말입니다. 요걸 자유식이라 불러. 자유식이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앞에도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부여했을 때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거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인 경우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등록하는 경우 굳이 의의를 할 필요 없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죠? 멀리 떨어져 있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여러 필지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에도 본번 종전에 부여할 지번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다면 다 부여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 지번 부여 지역 리동에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순차로 부여하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최근에 처음 나왔던 것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었다. 다시 어떤 청량이요?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세 가지 되어 있다고. 그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이 뭐였어요? 본번만으로 구성한다. 매개한다. 안 받기 같으면 쓰지 마라. 걸쳐있는 본번은 쓰지 마라. 원칙이죠. 종전의 지번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블록식으로 나누어서 본번을 부여하고 부분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 지번 부여적 리동에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하는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밑에 있다고. 옆에 페이지 3번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세 가지 있죠. 지번 부여지 간에 지번을 바꿀 때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의 지번을 부여할 때 축적 변경 사업 시행지 간의 필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뭘 준용하라고요? 방금 전에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 같이 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또 암기상이니까 나중에 암기할 때 지행축 그렇게 암기해요. 지행축,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사업 시행 지역 안에서 지행축 그렇게 암기해요. 밑에 있는 것은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배우시면 이해가 더 되시는데 어쨌든 7번 봅시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죠.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한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번 좀 매겨달라고 신청하면 지번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때는 도시개발 사업 등 신고에 있어서 사업계획도 가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다시 토지이동 다음 주 배우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원청에 와서 공사 착공했다 신고 들어와요.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소관청에 와서 신고할 때 뭘 가져오는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가권자 가서 사업 인가도 받아서 인가서 가져오고 내가 요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토지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사업계획도를 미리 가져와요. 그러면 공사가 준공되기 완료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누구 찾아와서 소관청 찾아와서 요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번 부여달라고 신청하면 소관청은 지번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보고 부여한다고?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 부여한다 그 말입니다. 가로채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 6분에 지번 변경 있나요? 지번 변경까지만 읽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당연히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셋째 줄 밑줄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 나왔죠. 지번은 소관청이 부여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전에 누구 승인받아?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를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하는데 누구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 장관 하면 안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부여할 수 있다. 지번 새로 부여하는 이유는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었다고. 무구동하고 다운동하고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다. 지번 새로 매겨야지. 그때 누구 승인 받으라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래서 밑에 지번 변경 절차가 쭉 나와 있는데 1번은 그런 말이고 4번 보세요.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했죠. 등기부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 바꿔야지. 그러면 등기 촉탁한다 했죠.
소관청이 토지 표시상을 바꾼 내용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바꿨다면 등기부도 일치시켜야 되니까 등기 촉탁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쉬셨다가 지목하시죠.